네, 11월도 어느새 또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죠. 이제 올해는 또 12월 연말 또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등을 하면서 전차 장세 다시금 오면서 시장 끌어올려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참 허무하게도 또 이들 종목들이 쉬어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추세 반전이 좀 이른 걸까요? 네, 일단은 최근 실적 전망이나 흐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추세 반전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익 전망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4, 4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조금 더 이익 레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들이 추세 반전을 좀 제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나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매 전략은 추세 반전을 기대하기보다는 급반등했을 때는 좀 비중을 줄이고 전적정권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이를 이탈할 때는 좀 비중을 늘리는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의 접근, 단기 매매 전략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2019년 케이스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2019년 4분기에 반도체 가격 저점이 나왔고 2019년 1월 약 9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을 해서 주가 바닥이 나온 건 맞지만 그때는 변화율,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의 전분기 대비 변화율이 2019년 1분기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도체 가격 하락 사이클이긴 하지만 하락 사이클의 최악의 상황은 통과했다라는 시점이 1분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가격이 내년 하반기쯤에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은 맞는데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이번 2021년 4분기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반전을 했고요. 내년 1분기에 좀 바닥을 통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추세 반전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2022년 2월을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 더 반전 가능성을 높여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이 밖에도 시장이 여전히 뭐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종목별로 순환매, 뭐 차별화, 슬림화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오늘도 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더라도 약간은 좀 대중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시장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겠습니까? 좀 더 이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서 2,900선 지지력을 바탕으로 3,000선 박스권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단기 흐름들을 보면은 주도주가 있다라기보다는 하루 이틀은 이 종목, 이 업종이 올랐다가 순식간에 이 종목들이 또 떨어지고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이런 순환매가 반복되고 있는데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소외주 또는 단기 가격 메리트가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하루 이틀 사이에 계속적으로 종목이 바뀌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시장이 추세 반전을 모색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시그널로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오히려 이런 순환매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또는 그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좀 리스크 관리를 좀 강화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려가 되는 것이 미국에서도 최근에 계속해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일면서 달러화 가치가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간밤에는 달러화 가치가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1,193원대까지 올라갔는데 1,200원 상향 돌파라든지 이에 따른 외국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을 보면은 달러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상승 압력이 커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9월, 10월 달 흐름을 보시면은 달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은 1,190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때에 비해서는 달러 대비 원화가 뭐 일방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흐름들은 좀 진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달러가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이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해서 원달러 환율이 꺾인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달러 강세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서 1,200원 선을 넘어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특히 외환 당국의 의지를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1,200원 선을 일시적으로 넘어설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뚫고 올라가는 그림은 보여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보다는 조금 안정적이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급격한 유출보다는 조금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조금씩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현물 시장에서. 다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외국인 선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매매 규모는 뭐 천억 단위, 뭐 많이 팔아봐야 2천억 정도를 팔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조 단위 매매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급반등을 하면은 1조 이상 매물이 출회되기도 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은 뭐 몇천억 단위 선물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아마도 연말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매와 맞물려서 좀 시장에 변동성을 등락 변폭을 키우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코스피 2,900에서 3,000선 박스권을 유지할 정도의 수급은 유지되고 있는데 향후 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 외국인 선물 매매 패턴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연말 전략도 그냥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방망이를 짧게 잡으면서 단기적인 대응밖에 되진 않을까요? 어떨까요? 네, 연말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흐름들이 조금씩 불안한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증시는 잘 갔지만 최근 들어서 과열권에 진입했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이 유럽과 미국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특히 유럽은 뭐 38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확진자를 기록하는 등 불안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미국 통화 정책의 속도 테이퍼링 속도라든지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부담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는 불안한데 물가 부담은 커지고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 좀 아이러니한 국면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경계감은 조금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2월 증시에 있어서는 트레이딩 관점 2,900에서 3,000선 박스권 등락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가운데 만에 하나 코스피가 2,900선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조금은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증시 등락에 좀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증시는 최근까지도 사상적으로 챙기는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삐끗해도 한국 증시는 좀 많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많이 오르지 못했던 것도 있긴 하지만 체력적으로 특히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부진하다는 점들이 코스피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좀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감기 걸리고 독감을 걱정해야 될 그런 투자 환경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조금은 경제감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의 대응을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12월 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최근에는 또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대비해서 좀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양상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래도 또 코스닥 중소형주의 주의가 필요할지 어떤 의견이세요? 마지막으로. 네. 배당락을 앞두고선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 추세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도 있고 양도소득세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까지 잘 버텨왔다는 점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거꾸로 말하면 차익 실현 심리가 좀 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 패턴을 봤을 때 2010년 이후 봤을 때 12월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1.6조 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소형주 코스닥이 잘 갔으니까 이쪽이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물이 좀 더 추세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 전략 세워봤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